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뉴스공장 9월 11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보고 일반 3-1호 18% 돌파가 근접이 됐습니다. 일단 장보고 일반 정도는 15에서 20% 정도 기본 우리가 타겟 예상 목표치 부분들을 두고 있는 종목군들을 직장인분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편입 비중 부분들을 진행하는 뭐 종가라든지 장중 흐름 부분들 신경 쓰지 않는 분을 위한 포트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뭐 장보고 1호도 마찬가지고 2호도 그렇게 마무리가 됐죠. 장보고 일반 3-1호 일단 1차적으로 청산 가이드라인의 진입 부분들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8% 정도 돌파 근접을 했다는 얘기를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시장으로 다시 들어가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 외국인들과 기관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치열하게 지금 수익과 손실 포지션 부분들을 공방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공방을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 보면 그 포지션들이 오늘 선물 종가가 293이 약간 안 됩니다. 292.55 정도 되는데, 파생의 뭐 누적 포지션을 보면 얘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나, 어떤 공통점이 예전 같으면 공통점이 일부가 표출이 되는데, 지금 이틀 정도 남아 있는데 오리무중이라고 해야 되는 표현이 맞을까요? 변동성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부분들이 들어요. 개인들은 289에서 296 정도 소폭 수익 구간이고 297.50에서 또 소폭 손실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92니까 소폭 지금 수익 구간이기는 하죠. 외국인들은 또 반대로 양쪽에 지금 포지션 부분 양매수라든 양매도 부분들을 외국인 금융투자 투신권들이 지금 잡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84에서 301 정도가 손실 구간이고 301 이상이었던 수익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종가 기준으로 약간 뭡니까, 거리상으로 물론 합성선보는 장중에 계속 바뀌긴 합니다만은 약간 거리감 부분들이 없잖아 지금 있죠. 금융투자도 역시 보면 282에서 300 정도 사이에는 수익 구간, 그 다음에 299.55라든지 300 정도 좀 손실 구간 하면서 현재 종가 대비 상당히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금융투자라면 투신권도 보면 거리감 부분들이 상당히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남아있는 순간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단순히 석 달마다 오는 큰 파생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포지션을 잡는 수싸움 부분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선물 쪽 부분에서 최근에 힘을 좀 못 입었던, 단기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해외 쪽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좀 크게 출렁거린 부분들이 좀 나왔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중국 반도체 굴기 관련된 부분들과 한번 비교 분석 부분들 별도로 한번 코멘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 뭐 파생 쪽에서 선물옵션 포지션 부분들 잡기 위해서 공방 부분들 치열한데 눈에 보이는 공통점 부분들은 별로 이렇게 보이질 않는다. 그래도 변동성을 일으킬 요건 자체는 상당 부분이 지금 준비를 참 하고 있다라는 그런 구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계속 그 몇몇 모멘텀 쪽에서 움직인 부분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릴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체크 포인트에서 근심을 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근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관세 쪽에서 2천억 달러가 얘기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2천억 달러 이상이 코멘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순위를 좀 뒤로 두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너무 여기에 민감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 6개월, 7개월 이상 동안 여기에 이 굴레 때문에 상당히 많은 트라우마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관점은 트럼프 지지율이 뭐 중국을 공격하라 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 부분들이 나왔고 해외 쪽에서 내부 결속 부분들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 지지율의 반등이 약간 한계치가 진입이 좀 됐어요. 한편으로 보면 더 이상 더 크게 불씨를 만들 요건 자체가 있을까? 캐나다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나프타 쪽에서 멕시코 진입이 됐고, 이유는 일단 봉합이에요. 약간 봉합. 자동차 관세 부분들은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는 상황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무관세 쪽에서 서로 긍정적인 흐름 부분들이 일단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 가지고 조금 태클을 단기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9월 11일이니까 9월달 중순, 9월 중순 정도의 무역 관세를 가지고 태클을 만약 1순위로 건다면 중국보다는 조금 더 일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1일 날, 10일 정도 뒤죠. 미일 장관급 통상협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트럼프가 약간 포커스를 집중할 걸 북미 정상회담, 북핵 관련된 그리고 지금 미군의 유해 송환이 있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더 크게 생각할 것 같지만 미국 국민들에게는 더 큰 이슈는 유해 송환이에요. 어느 자료 뉴스를 제가 계속 서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베트남 사례인데 베트남이 미국과의 경제 협력 부분들, 예전에는 베트남이 역시 공산주의 국가였죠. 그래서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약간 블록을 딱 쳐놨는데 이 경제 블록을 해제를 시키면서 경제 제재가 경제 원조 투자 부분들 받을 수 있게 물꼬를 텄던 역할, 처음에 시작했던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그쪽에서도 미군의 유해 송환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 지면서부터 경제 제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북한도 지금 한 59인가요? 유해 송환 부분들이 좀 됐고 한 2구 정도가 지금 미군 확인이 됐다라는 기사를 확인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주 중에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 친서하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에 그 일정 조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정은 어느 정도 다 이미 결정해놨다고 봅니다. 단지 발표에 그거죠. 시간을 끌면서 퍼포먼스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베트남 사례가 유해 송환을 시작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되는 그 상황을 봐가면서 경제 제재가 풀렸던 케이스가 있어요. 북한도 이거와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 한반도 쪽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건 중에서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은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순위보다는 1.5순위 정도 살짝 내려놓고 어디 쪽에 유해 송환과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이번 주 동방포럼 이렇게 한반도 정세 관련된 아시아 쪽 경제하고 안보 관련된 정세 쪽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는 게 첫 번째고,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한계치에 도달했는데 이걸로 관세 관련된 부분들로는 더 끌어올리기가 한계치가 나왔어요. 왜? 트럼프 지지율이 관세 부과를 인해서 지지율 상승이 올라갔었는데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애플이라든지 그쪽 그 해외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있죠. 기업들 쪽에서는 이제 계속 뭡니까? 그만해라. 우리 제품 생산 못한다. 관세 올라가서 힘들다. 또 관세가 올라가면서 거기에 피해를 받는 기업들도 당연히 중국도 있겠지만 미국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지지율이 한번 상승 후에 옆으로 이제 박스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해 송환과 안보 관련된 북미 정상회담, 북핵 관련된 이슈로 추가 뭔가 모멘텀을 만들 가능성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 한계치에 도달 의미 부분들의 반사 효과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중국 같은 경우에 오늘 그 중국 수출 기업들에게 증치세 환급률을 상향 조정 부분들을 했습니다. 13%에서 16%. 계속 내수 진작 부분들 하면서 시간을 번다기보다 혹시 관세 부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각 기업들이 준비를 일단 좀 더 해놔라. 그러니까 뭡니까? 싸움의 폭 부분들의 여유를 지금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유를 좀 만들어주고 있어 중국이 최근에 뭐 감세라든지 감세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중국의 정책 부분들이 내수 소비 쪽에 어떤 방향 부분들을 계속 부양책 부분들을 쓰는 쪽으로 방향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호 개방 부분들 하고, 이거는 아마 11월 전후로 해서 시진핑과 하면서 아마 큰 그림 부분들이 그림이 일단락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시진핑이 구구절의 방문 부분들을 북한을 방문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우선권을 누가 잡았습니까? 트럼프가 계속 잡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 과정 중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조율 부분들을 잘하고 있으면서 이번 달에 안보, 남북 간의 경협 관련된 부분들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이런 측면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매크로뿐만 아니라 이게 뭐 약간 모멘텀에 해당되는 거죠. 정책적인 부분이 정책적인 모멘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니까 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산발적으로 이제 이번 주 후반에 이 몇몇 뉴스 부분들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AT&T와 미국의 5G 전공망 구축, 지금 뭐 통신이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뉴스 부분들을 뭐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5G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좀 많이 올려드린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내일 정도, 내일 뭐 장 끝나고 새벽 정도 아이폰 차기 모델이 공개 임박 부분이 나와서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저는 근데 아이폰의 차기 모델에서 항상 보면 이제 저것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스닥 테마 종목분들도 볼 때도 보면 뭐 플렉서블이라 나오든지 아니면 뭐 5G 이런 통신 관련된 통신 장비, 그 다음에 기자재, 그 다음에 건설, 이런 종목군도 정책적인 이슈의 어떤 플러스 알파 부분들 좀 되는 거죠. 아이폰이 나왔을 때는 나도 향후 새로운 기술 5G하고 저는 근데 이쪽 그 5G의 다음 뭐 IoT라든지 AR, VR 이쪽 부분들도 연관성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모델과 5G하고의 어떤 연관성 부분들을 미리 한 번씩 그려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9월 11일입니다. 선물 옵션이 이틀 정도 남아있고, 외국 그 기관은 파생 쪽에서는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개별 섹터하고 테마주라 할까요? 지금 흐름 모멘텀에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계속 관심권을 키우실 필요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보고 일반 3-2로가 18% 도망가 오는 이제 20% 정도 돌파가 근접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크로보다는 정책적인 흐름 부분들과 그 다음에 위에 성장성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별도의 코멘트가 드리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에 포커스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청선 신호 부분들은 드리지 않았지만 장보고 일반 3-2로 보유하신 분은 축하드리고, 다른 종목군들 계속 여러분들 준비하실 필요 있어요. 준비하시고, 현재 그 뭐 4호가 5호죠. 중요 5호 쪽도 거래만 아마 증가되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하고 모멘텀에 계속 주목하고 있다는 포인트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9월 11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